12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기는 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저께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의원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하였습니다. 언론은 대체로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 이미지에 그리고 이 독불장군적 성격을 갖고 있는 추미애 의원을 장관으로 발탁했다. 대체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의원은 이 지명받고 난 이후에 제1성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국민적 소명이고 이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내가 만일 장관이 된다면 이 과제에 도전하겠는데 상당한 이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대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속셈은 추미애 장관을 지명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려잡아라. 좀 말이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윤석열 총장을 내쫓아라. 내쫓아서 검찰을 길들여라. 이런 어떤 사명을 내밀하게 이심전심으로 부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서울 동부지검이 유재수 게이트에 관한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일련의 무마 작업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할 당시에 대통령은 같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건물 내의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 아침에 추미애 의원을 아주 지명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는 총리 그리고 총선 나갈 장관들을 다 바꿀 것이다. 그래서 중폭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딱 법무장관 한 사람만 찍어서 이렇게 한 데는 대통령의 어떤 감정적 폭발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고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되고 이른바 조국 사태가 발생할 그때까지는 검찰개혁이란 말이 일상적으로 그것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조국 사태 수사를 개시한 이후부터 검찰개혁해야 된다. 서초동에 검찰개혁은 곧 공수처다. 공수처를 해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아주 집권당 내부에서 검찰개혁이 아주 지상과제처럼 떠올랐습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이 주로 이 지휘했던 이른바 적폐수사, 110명이 넘는 전직 대통령 두 사람, 대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수석비서관 등을 사법 처리하고 아직도 지금 감옥에 있지요. 그럴 때는 잘한다고 박수 쳤어요. 검찰이 잘한다. 거기다 대고 검찰은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 핵심부에. 그 시기에 검찰 개혁하겠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까? 그대들이? 윤석열 총장이 등장하고 청와대를 위한 칼끝이 향해지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 아래서는 살아있는 권력,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주요한 내 보좌진, 그리고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이 권력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혐의가 있고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인정하면 그걸 수사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따른다기보다도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끝을 향하니까 그때부터 검찰 개혁해야 된다 하고 그대들은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윤석열 지검장 시절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적폐 수사에 올인할 때는 잘한다고 해놔놓고 그것이 끝나고 총장에 대해서 칼끝이 그대들에게 향하니까 이제는 이게 토사구팽시켜야 되겠다. 윤석열은 우리의 공적이다.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 문제가 있으면 개혁해야지요. 그럼 한번 따져보십시다.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 입장에서 살아있는 권력이건 죽은 권력이건 간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하는 그런 정치적 독립된 검찰 집단, 검찰 조직, 그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째입니다.
민망한 얘기지만은 문민시대 이래의 이 문재인 정권까지 그 대통령들은 검찰을 자기 손 아래 들어있는 칼제비로 활용하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검찰총장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른바 적폐 수사에 동원해가고 그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검찰을 도구로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는 가장 큰 문제. 이걸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에게 그대들이 검찰개혁을 자꾸 주장함으로써 이 검찰 조직을 불량 집단 내지는 조폭 집단화 해가지고 이건 몹쓸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게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은 몹쓸 놈들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검찰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불려가거나 출석한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은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검찰 청사를 들락거릴 때 뭔가 좀 분위기상 또 마음이 평정심을 갖기가 어렵고 좀 두려운 생각들도 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10년 이후에 이 검찰은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검찰의 주력은 30, 40대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과거 검찰에 씌워졌던 그런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나는 거의 탈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참고인, 피의자에 대해서 반말하고 윽박지르고 때에 따라서 손찌검도 하고 하는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젊은 검사들이 사건 당사자들을 아나무인식으로 다루고 하는 것, 그건 이미 지나간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이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고위검찰 출신에 대한 정관예우 풍토. 그런데 이것은 법원의 정관예우 풍토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 할 수 있고, 지금 이 검찰의 분위기로 봐서 선배 검사가 어떤 사건을 부탁해서 고분고분하게 듣고 하는 그 일은 제 경험으로 봐도 지금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핵심은 뭐냐?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검찰총장의 인선에 있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이 미치지 않은 독립된 기관에서 검찰총장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러함에도 이 검찰적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당사자들에 대한 불친절, 인권, 억압적 요소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강화하거나 그것도 믿음지 못한다면 검찰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한 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검사의 몸가짐은 이래야 된다.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정관예우에 휩쓸리면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만드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면 될 일이지, 막무가내로 검찰 조직 전체를 불량 집단 또는 조폭 집단시 하게 하는 것은 이건 국민들에 대해서도 집권 세력들이 아주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추미애 후보자가 지명받고 나서 제1성으로 검찰개혁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들어봐야 되겠는데, 제 느낌으로는 검찰이 살아있는 현재의 권력에 대해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임기가 약 2년여 남았는데 이대로 둔다면 집권 세력, 청와대 주변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부 등에 대해서 칼끝이 계속 겨냥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지 윤석열 검찰 체제는 와해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이고 이 다음에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추미애 지명자는 현재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라져 있는 공수처법이 위헌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추미애 지명자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지켜볼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위헌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깡단 있고 기계가 세고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추미애 장관 후보자야말로 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나는 추미애 대표가 공수처법은 반대하고 검찰개혁의 본원적 방향에서 정당한 길을 걸어갔기를
충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